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참고 넘겼나요? 속으로는 분명 화가 나 있었는데 괜찮은 척, 이해하는 척, 웃는 얼굴을 지어야 했던 순간들. 상대의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읽고 감정을 숨겼던 순간들. 그게 예의라고, 어른스럽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왠지 모르게 심신이 탈진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 때문에 생긴 고단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이웃.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피로와 스트레스를 떠안기도 하죠. 왜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받을까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이 다치고 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때론 나를 가장 많이 흔드는 걸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 짧은 문장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강한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이 싫다는 냉소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이 관계 속에서 겪는 내면의 고통, 존재의 불안, 자아의 상실이 녹아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나를 인식하게 된다고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는 타인의 반응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나는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나는 갑자기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죠. 문제는 그 순간부터 진짜 나는 사라지고 타인이 바라보는 나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야 하고 타인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타인의 판단에 따라 나의 가치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자주 싫은 말을 하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를 끊지 못하며 참을 필요 없는 상황을 참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불편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요. 그게 사회성이고 어른스러움이라고 배우며 자라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내 감정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내 자아는 점점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 앞에서 텅 빈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르트르가 말한 지옥은 불길이 타오르는 환상 속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건 타인이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내가 스스로를 옭아매는 상태입니다. 그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려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오고 불편함이 두려워져서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이 영상은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은 안내서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다시 나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며 인간관계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사람 때문에 지치고 관계 때문에 숨이 막히고 스스로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문장이 담고 있는 철학적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고 현실 속 인간관계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지옥 같던 관계에서 벗어나 나를 지켜내는 방법에 대한 실마리를 함께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타인은 지옥이다. 이 문장이 처음 등장한 건 1944년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발표한 희곡 닫힌 방에서입니다. 이 연극에서 세 명의 인물이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불꽃이 이글거리는 전통적인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문도 창문도 없는 방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대화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뒤틀어 갑니다. 그 공간은 고통을 가하는 어떤 도구도 없고 육체적인 벌도 없습니다. 그저 타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괴로움을 느끼죠.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란 바로 타인이다. 이 대사는 단순한 대사로 끝나지 않고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문장으로 남게 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 존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존재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자유로운 존재가 타인의 시선에 갇혀버리는 순간 스스로의 존재를 잃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합니다. 심지어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상상을 하곤 하죠. 그건 단지 관찰이 아니라 판단의 시선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행동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내가 지금 괜찮아 보일까? 이런 끊임없는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점점 타인이 보는 나에 맞춰 존재를 조율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르트르가 말한 지옥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나를 정의하고 그 시선 안에서 나는 스스로를 억누르며 살아가는 상태. 그리고 그 상태는 단지 불편함을 넘어 존재적 고통을 만듭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하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며 불필요한 의무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나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살아온 습관 때문입니다. 더 사랑받기 위해, 더 괜찮아 보이기 위해, 더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조절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진짜 나는 사라지고 연기된 나만 남게 되죠. 이게 바로 사르트르가 말한 인간의 비극이자 우리가 느끼는 관계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아니요, 불가능하다고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그 시선에 종속될 필요는 없다. 즉,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되 그 안에 갇히지 않는 것. 그것이 실존적 자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타인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철학적인 동시에 실용적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본질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그 시선을 받아들이는 내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그 시선이 날 찌르고 들어오게 허용한 건 사실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르트르의 철학은 단순한 비관이 아니라 선언이자 결단입니다. 타인이 지옥이라는 걸 인정하되 그 지옥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문을 열고 나갈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때로는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왜 인간관계는 이토록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까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원래 이렇게 고단한 일이었나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위로받기도 하지만 더 자주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지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가 이미 불균형한 감정의 거래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내가 참아야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좀 더 맞춰야겠지. 이런 생각들은 겉보기엔 어른스럽고 배려심 있는 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조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우리는 관계 안에서 자기 소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매번 회식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회식 자리가 불편하지만 거절하면 예의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팀 분위기를 깨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자리를 지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를 유연한 사람, 팀워크를 중시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며 서서히 소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그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쟤는 원래 잘 맞춰라는 인식만 생기죠. 이게 인간관계의 무서운 지점입니다. 맞춰주는 사람이 계속해서 맞춰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자기 감정을 읽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내가 지금 진짜 싫은 건가 아니면 그냥 피곤한 건가? 이 관계가 불편한 건데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감정에 브레이크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불편함에 무뎌진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무뎌졌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건 안에 쌓여서 언젠가 폭발하거나 지속적인 불안, 피로, 우울감으로 변합니다. 즉, 자기 감정과 멀어진 인간관계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계속 썩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할까요? 여기엔 두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첫째는 인정 욕구. 우리는 타인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거절당하고 싶지 않고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그래서 아니요라는 한마디가 두려워지고 선택보다 양보가 습관이 됩니다. 둘째는 불안 회피.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참습니다. 그 갈등을 꺼내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냥 웃으며 넘기죠. 하지만 이렇게 회피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쌓였다가 자신을 향한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나는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항상 참기만 하지? 그리고 그 자기 비난은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 인간관계에 대한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악순환은 상대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허용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했습니다. 한 번쯤은 참을 수 있지.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하는 게 낫겠지. 좋은 사람이 되자. 그 작은 양보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내 편이 되어주는 걸 멈추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을 너무 자주,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배려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를 희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절대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편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결국엔 관계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건강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내 감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철학과 현실의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려 합니다. 이미 지쳐있는 당신이 이제는 조금 덜 피곤하게, 덜 무리하면서도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자유를 이야기했지만 그 자유는 선택과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철학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첫 번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내가 예민한 건가? 별거 아닌데라고 스스로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단지 느낌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신호이자 경고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린다면 그건 단순히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감정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존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 상황이 나를 불편하게 해. 나는 저 말에 상처받았어. 이렇게 감정을 언어화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억눌린 무기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세요. 건강한 인간관계는 가까움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란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서부터가 타인인가를 구분짓는 정신적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그 이야기는 불편해서 나누기 어렵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문장을 내 입으로 꺼내는 순간 나의 경계가 명확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당황하거나 실망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은 무조건 참는 사람이 아닌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결국 한쪽이 무너지거나 둘 다 상처 입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지금 끊으면 너무 냉정한 사람 같잖아. 괜히 분위기 흐리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멀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내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일 뿐이죠. 그 사람과의 대화가 늘 고단하다면,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늘 작아진다면,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나답지 않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는 에너지의 교환입니다.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관계는 선택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네 번째, 스스로의 편이 되어주세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건 타인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나는 왜 이 말 한마디 못하지? 나는 왜 항상 손해만 보지? 이런 자책은 결국 자존감을 갉아먹고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변명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존중해 줄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기 욕구를 솔직하게 바라보며 그걸 지켜주려고 애쓰는 것. 그게 자기 존중의 시작이고 모든 인간관계의 회복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기. 관계 안에서 경계를 명확히 하기. 관계를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기. 무엇보다 내 편이 되어주는 연습. 이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결단이 모이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관계는 결국 거울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타인도 나를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지옥 속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만든 경계 있는 평화로운 방 안에서 스스로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참았나요? 지금쯤 당신은 그 질문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참아왔습니다. 당연한 듯이 양보하고 무리하게 웃고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신의 감정을 후순위로 밀어내곤 했죠.
그게 사회생활이라고, 그게 어른스러움이라고, 그게 인간관계의 기술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과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요.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그 말은 결코 냉소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매일 겪는 현실에 대한 철학적인 고백입니다.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한 나 자신 때문에 그 시선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를 꾸역꾸역 맞추며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지옥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순 없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내 기준으로 나를 대하는 삶을 살 것인지. 관계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지만 그 관계 속에서 무너지는 건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더는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지나치지 않고 당신의 피로는 합당하며 당신의 불편함은 정당합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 정의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때문에 아프지만 사람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관계의 중심에 있는 당신 자신입니다. 관계를 잘 맺는다는 건 모두와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먼저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스스로에게 충실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켜내는데 작은 용기라도 되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타인은 지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에 계속 머물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제는 지옥 밖으로 나올 시간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오늘도 당신의 존재는 충분히 의미 있고 당신의 하루는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으로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